안녕하세요. 솔로몬스토어의 신행기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대형 화재 참사 최소 38명 사망 두 번째 교육 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폐된 지하서 우레탄 유증기가 폭발하여 12년 전 사고와 판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대형 화재 참사는 38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후진국형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와 원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언론, 방송 등에 보도된 내용과 인터넷에 올라온 전문가의 식견, 전문업체가 작성한 글을 분석해서 핵심 포인트를 전달하고 아주 간단한 제 해설을 더할 생각입니다. 또한 불연제, 준불연제, 난연제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화재 방지 대책을 위해 발주 및 설계, 감리, 시공 단계에서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후진국형 공장 신축 시 반복되는 판박이형 화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함입니다. 2020년 5월 7일 YTN 뉴스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 발화 지점인 지하 2층에서 폭발 원인일 수도 있는 단서 하나를 포착하였으며 산소 절단기와 연결된 산소 공급 호스가 끊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현장 사진 결과 지하 2층에는 이 밖에도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도구가 다수 있었으며 이천 물류창고 지하 2층 경찰이 불이 시작되었다고 본 이곳에서 산소 절단기를 발견했습니다. 산소 절단기는 불꽃이 튈 수 있어 유증기를 발생시키는 우레탄 폼 작업과 동시에 사용하면 아니 됩니다. 경찰이 화재 원인으로 두 가지 작업이 동시 진행되는지 들여다보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또 다른 하나가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산소 절단기와 연결된 산소 공급 호스가 날카롭게 끊어져 있었으며 기계적 충격으로 절단이 되었고 여기서 실제 산소가 새었다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지하 2층에서는 이 밖에도 전동 절단기와 전동 그라이더 등 불꽃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도구가 여러 개 발견되었으며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바라보는 최초부터 지압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며 건물 옆에는 우레탄을 혼합해 작업 현장으로 보내는 차량이 있었으며 불이 났을 시점에 우레탄 폼 발포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추정하는 대목입니다.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우레탄 원료 드럼통에는 사진과 같이 빈 용기의 잔해물은 폭발할 수 있어 용접 작업은 하지 말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경찰은 3차 합동 감식에서 지하 1, 2층의 탄 흔적과 함께 건물 전체 전기와 가스 시설을 감시하며 최초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이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뭔가 기준을 강화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전쯤 발생했던 서해천 냉동창고 화재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그때도 샌드위치 패널이라든지 가해성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고 개선이 되었으나 근본적으로 그 당시에도 용접 공사가 일어나고 우레탄폼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공정 과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화재 사실은 재료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공사 안전에 대한 조치,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엄격하게 함으로써 예방하는 측면에서 어떤 강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레탄폼이란 우레탄은 석유화학 계열의 이소시아네이트와 폴리를 반응시키면 복잡한 반응이 중복되어 일어난 고분자 화물의 폴리우레탄이 생성됩니다. 냉장고, 냉동탑차, 선박 어장, 단열 등 다양하며 폴리우레탄 폼의 시공 특성은 이음매가 없어
대상물의 형상에 좌우됨이 없이 자유로 평균된 층의 발열증이 얻어집니다. 우레탄 스프레이 폼은 95% 미세한 독립기포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조직이 안정되고 변형이 없으며 농초산, 농황산 등 일부 용재를 제외하고는 침투 내약품성이 우수합니다. 우레탄 폼은 열경화성 수지이므로 다른 플라스틱류와 같이 명확한 연화점이나 융점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온은 100도씨, 저온은 특수 제조 공법에 의해 마이너스 170도씨까지 시공이 가능합니다. 종래의 단열재는 온도에 약하며 물이나 수증기를 흡수하면 단열 효과가 저하되는 결점이 있으나 폴리우레탄 폼은 90% 독립기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습기 침입에 대해 저항성이 매우 강하며 표면에 기밀성이 높은 표피가 형성되므로 내수성 및 내습성에 강한 단열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시공 방법은 현장 뿜칠 발포 방법, 현장 주입 발포 방법, 호스,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특수 장비로 하는 방법이며 보드로 판상 시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레탄 폼의 특징은 이음매가 보통 단열재는 이음매가 많기 때문에 열 손실이나 내부의 결로 원인이 되고 있으나 우레탄 폼은 형상의 좌우됨이 없이 수평으로 평균된 층의 방열층이 얻어져 비중의 두께로 스프레이 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착제가 필요 없으며 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레탄 폼 95% 미세한 독립기포로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조직이 안정되고 변형이 없습니다. 우레탄 폼 시공 시 주의해야 될 것은 스프레이 머신에 공급되는 이상의 압축 공기는 80psi 이상의 압력이 균일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스프레이 시 1에 30mm 두께를 형성하여야 하며 폴리우레탄 스프레이 피복 두께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보조공은 수시로 두께를 발포공에 확인시켜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시공 장소 및 배합 장소에서는 일체 화기, 화염, 흡연, 용접을 금하여야 합니다. 또한 환기 후 용접 작업 시에는 각 용접자와 안전감시자를 일개조로 편성하여 소화기, 물통, 방어포, 방어망을 용접 불꽃이 떨어지는 곳에 비치하고 감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환기 후 용접 작업 시에는 용접자와 안전감시자를 꼭 일개조를 편성하여 소화기, 물통, 방어포, 방어망, 모래 등을 비치하여 용접 불꽃이 떨어지는 곳에 비치하고 감시를 하여야 합니다. 폴리우레탄, 플러스캠 폴리우레탄이란 경질 폴리우레탄 폼은 자체의 단열성, 경량성, 완중성 등의 성질을 활용하여 단독 또는 타 재료와 복합화하여 단열재, 경량구조재, 완충제 등으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경질 우레탄 폼은 실용적인 단열재 중에서는 열 전도율이 최고로 낮아 단열재로서 응용이 전체의 80에서 90%를 점하고 있습니다. 경질 폴리우레탄 폼은 150도의 고온 영역으로부터 인공위성 발사 로켓의 연료 탱크 마이너스 235도와 같은 극저온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단열재입니다. 폴리우레탄 시공은 지붕재, 냉동용, 방염용, 저수용, 충진용, 판넬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질 폴리우레탄 폼은 자체의 단열성, 경량성, 완중성 등의 성질을 활용하여 단독 또는 타 재료와 복합하여 단열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폴리우레탄 폼의 특징으로는 경질 우레탄 폼은 우수한 단열성 중 자기 접착성, 제조의 간편성, 다양성 등 타 단열재와 비교하여 많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공상의 장점으로는 발포 전용 장비를 사용하여 시공성이 타 재료의 공법보다 우수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사진과 같이 열 전도율 비교를 했을 때 우레탄 폼은 열 전도율이 0.018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스티로폼은 178, 그라스홀은 211, 석고보드는 944, 콘크리트는 7774로 우레탄 폼이 열 전도율이 월등히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 지붕에 우레탄 단열을 시공했을 경우에는
여름 차례는 실내 온도를 5도를 낮출 수 있으며 겨울 차례는 난방비를 20%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지적하는 것은 지붕의 에너지 손실이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원인은 공기의 대류 현상, 즉 더워진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순환하는 과학상식에서 생각해보면 더욱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겨울철에 엄청난 난방비 낭비를 초래한가, 아울러 여름에는 지붕을 통한 직사광선이 가열효과 작용으로 건물 전체의 온도 상승을 초래하여 난방비 상승인, 이는 항온 항습 크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자부품 공장, 반도체 공장, 섬유 공장에 더욱 실감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붕의 단열 효과의 중요성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단열 개수가 가장 낮고 R 밸류가 가장 높은 우레탄 폼을 지붕 위에 타설했을 때 통상 여름에는 실내 온도를 약 5도를 낮추고 직접 피부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겨울에는 난방비 절감 효과가 20% 절약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불연재료는 난연 1급으로 보며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입니다.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성면판 등이 있으며 준불연재는 난연 2급입니다.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석고보드, 목모 시멘트판, 펄프 시멘트판이 있습니다. 난연재료란 난연 3급을 말하며 불연, 준불연 재료보다 연소가 되는 편이지만 연소가 어려운 물질로 난연합판, 난연 플라스틱판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56조 내화구조는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은 종교시설, 유락시설은 바닥 제곱미터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경우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하며, 공장은 2000제곱미터, 건축물이 2층 이상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은 400제곱미터 이상, 또 3층 이상인 건축물이 지하층에 있는 건축물은 5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요 구조물을 내화 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조립식 건축에 많이 사용되는 샌드위치 판넬은 우레탄 판넬, 그라스홀 판넬이 주요 사용되는데, 현재 공장 및 냉동 창고로 많이 사용되는 우레탄 판넬은 난연 3급이 생산되며 그라스홀 판넬은 난연 1급, 2급이 생산이 됩니다. 조립식 주택용으로 샌드위치 판넬도 아직 난연 등급 성적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샌드위치 판넬도 난연 성적서를 합격하여 생산되고 있어 일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샌드위치 판넬은 난연 2급, 3급이 일부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난연 2급, 3급이라 하여 화재의 무조건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항상 화재에 대해 우려만 생각했던 조립식 건축도 난연 2급, 3급이 생산되므로 조립식 건축도 믿음이 가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 시에는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EPS 샌드위치 판넬보다는 우레탄 판넬을 사용하고, 우레탄 판넬보다는 그라스홀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 우려 또 유독성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KSM 3809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지고, 1종은 표면에 아무것도 없는 누드폼이고 2종은 패브릭천 또는 알루미늄 방막으로 표면이 처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표면에 있는 것은 그 제조 과정상 필요한 필수적인 것으로서 오히려 1종처럼 누드로 만드는 것이 표면에 붙어있는 결과물에서 표면을 제거하는 후속 공정이 따라야 하므로 2종보다는 1종이 더 비쌉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2종의 판매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표면에 있는 것은 제조 과정상
필요한 필수적인 것으로 오히려 일종처럼 누드로 만드는 것이 표면에 붙어있는 결과물의 표면을 제거하는 후속 공정에 따라야 하므로 이종이 일종보다 더 비쌉니다. 경질 폴리우레탄 폼의 난해성은 이른바 경질 폴리우레탄 폼 중에 PUR로 분류되는 제품은 난연제를 첨가한다고 하더라도 난연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난연 제품은 PUR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며 시험 성적서 중 실제로 통과해서 나온 시험 성적서인지 확신할 수 없으며 내단열재로 사용되어서는 PUR 제품은 내단열재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PIR이라 하더라도 다른 유기단열재와 마찬가지로 유해가스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 내단열재로서 사용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단열 미장 마감 공법은 경질 폴리우레탄 폼으로서 외단열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른바 온도에 의한 신축률이 높거나 힘 특성이 크다면 외단열 미장 마감 공법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폴리우레탄 폼은 밀도가 높을수록 신축률이 적고 휘어지는 특성이 작아져 높은 밀도일수록 사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경질 폴리우레탄 폼은 PUR은 PIR에 비해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PUR을 외단열 미장 마감 공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밀도가 50kg 제곱미터 넘어야 합니다. 1루베다 50kg 이상이 넘어야 하며 PIR은 30kg을 넘기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PUR은 50, PIR은 30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성 폴리우레탄 스프레이폼 목조 건축물 사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성 연질 폴리우레탄 스프레이폼의 수증기 투과성에 대한 시험 성적서 샘플은 30mm 두께의 수증기 투과성은 54.2Ng이므로 투습이 잘 되는 소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목구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내용과 같이 난연 상급의 제품을 목구조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수성 연질 폴리우레탄의 난연성에 대해서는 난연 상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어떤 회사에서도 시험 조건을 명기한 시험 성적서 일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며 그 전까지 수성 연질폼이 난연 상급에 해당한다는 것은 단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한 업계에서 경질 폴리우레탄 폼과 다르게 유해가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화합물의 특성상 불가능하며 이에 대한 증거로서 아래 가스 유해성 시험과 독성 가스 시험 성적서에는 독성 지수가 전체 가스 중 기준치에 대한 발생량의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기준치보다 높으며 1.0보다 큰 숫자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전혀 안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으며 또한 1.0보다 낮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도 물론 아닙니다. 유기단열재는 항상 화재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하며 그러므로 목조주택의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재 확산을 막도록 석고보드를 반드시 2겹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기화합물이 단열재를 목구조에 사용하는 것에는 여러모로 권하고 싶지는 않으며 이런 것은 국가가 확실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목구조가 내화구조 1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을 보면 12.5T 석고보드 2장을 사용한 결과로 인정받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PIR은 폴리이소시아네이트의 배합 재료를 달리해서 분자 구조를 더욱 안전화시킨 폴리우레탄 폼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회사에서 PUR도 만들고 있고 PUR의 사용이 아직은 많으므로 강력하게 PUR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레아폼은 우레탄폼과는 완전히 다른 물질이며 이 물질은 수지 계열이며 정식 명칭은 우레아 포름알데히드 폼이며 포름알데히드라는 명칭은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폼은 1970년 이전에 서양에서 많이 사용을 하였으나 수축이 심하고 경화 후에 부서져 내리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용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로 수축률을 2에서부터 4% 줄인 제품이 개발되었으나 가장 큰 문제는 발포 시 다량의 포름 알데히드를 방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품의 개선을 따라서 이제는 주거시설에 우레아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이 대체품으로 멜라민 수지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YTN 뉴스 중 10명 중 9명이 안전사고 시 집행유예 또는 벌금을 받고 있으며 산재사고 처벌 강화되나에 대해서 보도를 하였습니다. 2000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법에 비해 법원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실제 처벌은 물론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민주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을 찾아서 유족들은 책임자들을 제대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했고 의원들도 깊이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유가족은 2008년도와 이와 똑같은 화재 사고가 일어났으며 당시에 원청업체 대표는 벌금 2천만원 밖에 안 나왔고 그럼 한 사람당 50만원이고 어떻게 인간의 목숨을 50만원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죽여도 50만원 100만원이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혜수 민주당 노동안전특위위원장은 법이 있는데도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벌금이 굉장히 미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은 알고 있으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면 고용주체나 관리 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지만 실제 법원에서 내린 형량은 사뭇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2013년도부터 5년 동안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 책임자 10명 가운데 9명 이상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벌금 액수도 개인과 법인 모두 1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고 3천만원 이상은 각각 0.2%, 0.5%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법원의 선고 형량에 하한선을 두거나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인 안전관리자에게만 책임을 미루지 말고 원청업체, 시행사와 같은 법인이나 사업주의 강력한 처벌도 필요해 보입니다. 한정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법정 하한을 도입하는 방식, 가중처벌이 사상자의 수에 따라서 제대로 가중되는 방식으로 법안의 재구성이라도 해야 하며 힘이 없는 안전관리를 담당하고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하였으며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처벌 규정 강화도 무용지물이며 안전사고는 실제 처벌이 가벼우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더욱 활발히 진행될지 주목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설회사 화재 안전사고 예방 대책으로는 첫 번째는 용접 및 불꽃 작업 시 용접공과 안전감시자가 2인 1조로 같이 다니며 안전감시자는 용접 작업 시 하부에서 불꽃이 외부로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안전보호망을 설치하고 소화기와 물, 양동이, 모래주머니 등을 주위에 비치하고 화재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해야 하며 작업 시 관할 소방서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폭파 작업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찰서의 다이너마이트 사용량과 보관 방법, 사용자 명단을 제시하는 것과 동일하게 용접 작업 시에도 소방서에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발주자가 공사를 발주할 경우에는 내역서 작성 시 원가 계산서 상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2.93%, 300억은 1.86%, 1000억 원 미만은 1.97%, 1000억 원 이상은 2.26%를 의무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며 사후 정산 시 집행을 확인하고 미집행 시에는 지급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원청, 시행사, 법인, 사업주,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사고 시 집행유예 벌금보다는 징역으로 처벌하여야 하며 벌금을 최저한도로 적용하고 개정산업안전보건법에는 법인에 대해서 벌금을 10억 원으로 상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대형 화재 참사 최소 38명 사망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며,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사항은 솔로몬스토어 010-3003-3190, 강화카페에서 야후건축 솔로몬 건설 분쟁연구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좀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